소록도 가는 길 58회. 현미주는 그렇게 순영의 집을 떠난다. 어머니가 쥐어준 돈과 각종 양념들 그리고 계란 5판에 미주의 마음은 조금은 흥분이 되어 있다. 순영이 생각보다는 적은 돈을 주기는 했지만 다음 날을 위해서 참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심심치 않게 이곳에서 돈을 얻었을 생각을 하니 참으로 신바람이 난다. 경주로 놀러 오기도 하고 그리도 먹고 싶은 계란을 마음 놓고 실컷 먹을 수 있는 것 또한 흐뭇한 일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마음 놓고 계란 한 판을 사보지 못한 생활이다. 딸 은비에게 조차 마음 놓고 계란 후라이 한 번을 해먹여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팍팍한 생활을 하고 있는 미주였다. 미주는 퍽이나 부자가 된 느낌으로 경주 기차역으로 향한다. 엄마가 준 돈과 순영이 준 돈을 계산하면 자신이 한 달 내 힘들여 버는 돈보다 많은 액수였다. 그동안 엄마가 어떻게 그렇게 돈을 모을 수가 있었던 것인지 신기했다. 그 정도로 오빠라는 사람의 생활이 궁핍하지 않고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말이 오빠라고 했지만 단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만날 것이라는 꿈도 꾸어보지도 못한 문둥이였다. 가끔 엄마의 입에서 문둥이가 된 아들에 대한 말을 들은 기억은 있지만 엄마 역시 그다지 애타하거나 그립다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엄마로서의 양심이 있었는지 잊지 않고 가끔은 생각을 하는 아들이었다. 그러나 엄마가 그런 아들을 찾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 그저 그런 문둥이가 엄마와 무슨 인연이 있었는가 보다 하는 생각만을 하면서 별 관심도 흥미도 없었다. 미주는 엄마를 모시고 살 마음도 없지만 그런 형편도 되지 않는다. 단칸 월세방에서 사는 미주에게는 어쩌다 엄마가 와서 머무는 날이면 남편의 눈치를 보아야 했고 남편의 모든 짜증과 신경질을 견디어내야만 했다. 엄마는 가끔 와서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약간의 돈을 쥐어주곤 한다. 아마 어디서 일을 하고 돈이 생기면 그 돈을 주고는 하루 이틀을 머물곤 하다 다시 어디론가 가버리신다. 그런 장모가 마땅치 않은 남편이었다. 비좁은 방에 장모와 함께 지내야 한다는 것이 심사가 뒤틀리는 남편의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맨손으로 오지 않고 얼마간의 돈이라도 쥐어주는 엄마를 주무시지도 못하게 하고 쫓아버릴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엄마로 인해 자신들의 인생에 뭔가를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엄마의 말대로 종현이가 핏줄이 아닌 남이라면 자신도 얼마든지 그 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해본다. 미주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집에까지 오는 동안 이것은 꿈이 아니라 어쩌면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엄마의 아들이면 분명히 자신에게는 오빠가 되는 것이다. 한 엄마의 뱃속에서 나왔다는 것이 보통의 인연은 아니었다. 어쩌면 평생을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야 하는 팔자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존재해주고 있는 오빠라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집의 모든 것을 떠올려 본다. 산골이기는 하지만 없는 것 없이 다 갖추어 놓고 살고 있는 살림이다. 사람을 부려가면서 양계장을 하고 있는 정도면 수익금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서 혼자 온갖 망상 속에 빠져든다. 순영은 집안을 치우면서 꼭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정신이 멍하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시누이가 나타나서 정신을 다 빼놓고 간 것만 같다. 당신 딸이 오고 나서 시어머니는 아예 일손을 거들어주려는 생각도 없이 늘어지게 주무시고 계신다. 점심을 드시고 나서 이내 방 안으로 들어가셔서는 잠이 드신다. 순영은 주방을 치우고 나서 온 집안을 청소한다. 빨래 감들이 여기저기에 널브러져 있지만 마음이 심란스러워 이제야 주섬주섬 챙겨들고 세탁기에 넣고는 돌린다. 집안에 사람이 하나 오고 가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게 된다. 이제 더 이상은 드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무슨 일만 있으면 부를 것이라고 생각하니 지금까지 평화스러웠던 마음이 모두 사라지는 느낌이 든다. 순영의 근심처럼 미주는 툭하면 내려온다.
내려올 때마다 언제든지 교통비를 타가는 것은 물론이고 계란을 이젠 아주 마음대로 들고 가기가 일쑤였다. 참으로 뻔뻔스러운 미주의 행동에 순영은 마음이 타 들어가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참아낸다. 미주가 올 때마다 지욱은 큰 소리로 노골적으로 싫은 내색을 나타내곤 하지만 그들의 말에 조금의 노여움도 없다는 듯 태연한 표정이다. 서울에서 경주까지의 거리가 만만치 않은 거리였다. 차비 또한 적은 액수도 아니다. 그러나 미주는 그런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어차피 시간이야 남아도는 것이었고 어떻게 하든 몇 푼이라도 뜯어내어 올라가면 남의 집 품삯보다 더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미주의 계산이다. 그런 것을 모르는 순영은 그저 미주가 내려오는 것이 싫지만 겉으로는 그런 내색을 할 수 없다. 미주는 이제 오기만 하면 양계장도 둘러보고 알을 수거하는 일도 도와주면서 제법 양계장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다. 엄마, 저 뒷집도 이 집 것이 맞아? 그럼 내가 뭐하러 너한테 없는 말을 하니? 저 사람들 한가족들 아닌가? 미주는 정신애를 말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 중국 교포들 아니냐? 젊은 유 씨는 그 여자의 동생이고 그들은 부부가 한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 친정동생을 불러내어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을 내보내고 너희가 그 집에 들어와 살면 좀 좋겠니? 우리 은비 아빠하고 내가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야지. 너도 참, 뭐하러 너희들이 직접 일을 해? 요즘은 일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을 고용하면 되지. 그렇게만 된다면야 오죽이나 좋겠소? 그렇지만 오빠가 우리에게 집을 내주려고 하겠소?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하지. 남들에게 주는 집을 동생네를 살게 한다는 것이 뭐가 안 되는 일이냐? 내가 억지를 써서라도 그렇게 해줄 테니 송서방이 이곳에 와서 살려고 하는지가 문제다. 이제 은비 아빠도 마음이 많이 돌아섰어요. 은비 방학을 하면 은비 아빠하고 새 식구가 내려와서 이곳에서 지내보면서 은비 아빠의 마음을 확실하게 구슬려야지요. 그래, 공연히 일을 다닌다고 고생하지 말고 여기서 겨울을 지내거라. 박효숙은 이제 아예 자신의 집이라도 된다는 듯 마음대로 결정을 한다. 엄마, 정말 나도 단칸방이 아닌 이렇게 넓은 집에서 살고 싶다. 이곳에 있으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을 것만 같아. 미주는 지금까지 단칸방으로만 전전하며 살고 있는 자신의 삶을 떠올리면서 이 집이 넓은 것을 부러워한다. 집안도 그렇고 마당이 있고 필요한 것은 모두 갖추어 놓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집들이 미주의 꿈이었고 희망인 것이다. 이제 조금씩 그 꿈을 이룩하면서 살아야 한다. 엄마는 절대로 내 아들이 힘들게 이룩해 놓은 이 모든 것들을 누구의 씨앗인지도 모르는 것에게는 내줄 수 없다. 이 모든 것은 이제 내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송서방하고 잘 의논해서 빈틈없이 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모녀의 계략을 알 길이 없는 순영과 지욱이다. 그러나 지욱은 미주가 오는 것이 정말 싫다는 말을 노골적으로 한다. 미주가 다시 올라갈 때면 지욱은 여지없이 꼭 오지 말라는 말을 한다. 너 이제 다시는 내 집에 드나들지 않았으면 한다. 자꾸 이렇게 내 집에 드나들면 내 엄마를 아예 내 집으로 모셔다 놓을 것이니 그렇게 알도록 해. 오빠, 너무 그렇게 미워하지 마슈.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는 말도 있듯이 우리라고 언제까지 못 살라는 법이 어디 있어. 언젠가는 우리가 오빠를 도와주면서 살아갈 날도 있지 않겠어. 그런 일은 없을 테니 안심하고 너나 잘 살고 제발 풀방울이 쥐드나들 듯 폴짝폴짝 드나들지 않기를 바란다. 오빠, 그런 역정을 내지만 말고 여비라고 좀 두둑하게 보태줘봐요. 뭐야? 대체 난 너란 인간을 이해할 수 없다. 너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무신경한 사람이냐? 어디서 여비를 달라는 말을 해? 지욱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지만 미주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종현 엄마, 당신 가지고 있는 통장이랑 지갑을 모두 이리 내놔. 그건 와요. 순영은 갑자기 자신에게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남편의 의도를 알지 못해
그저 바라보기만 한다. 이제 알고 보니 툭하면 내려왔던 것이 모두 당신 수중에서 나간 돈으로 여기를 올 수가 있었던 것이었어. 모두 이리 내놔. 순영은 순순히 모든 것을 지욱의 손에 내어준다. 이제 내 말없이 한 푼도 마음대로 쓸 수 없을 테니 당신도 그리 알아. 지욱은 모든 통장과 순영의 지갑마저 들고 나가버린다. 애비야, 그대로 나가면 어떻게 하냐? 그래도 미주 여비라도 주고 나가야 하지 않겠니? 박효숙은 아들의 앞을 막아서며 사정을 한다. 그러나 지욱은 그런 박효숙을 밀쳐내고 아무런 대꾸도 없이 나가버린다. 너는 그런다고 모두 애비를 주어버리면 어쩌라는 것이냐? 그럼 우애입니까? 달라고 하는데 안 주고 싸움이라도 해야 합니까? 애고 여우하고는 살아도 곰하고는 못 산다 하더니 바로 그 짝이 아니냐? 아무리 서방이 달란다고 시누이 여비도 남기지 않고 몽땅 주어버리면 우리 미주는 어떻게 올라가라는 말이냐? 어머님, 이제 지도 그런 것은 모릅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는 올라갈 여비도 있지 않겠는겨? 언니, 간신히 내려올 차비만 구해서 왔는데 누가 그러라고 했습니까? 여비도 없으면서 와오는 것인겨? 언제까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해 주리라고 생각한다면 잘못 생각한 것이지에. 이제 내도 모릅니다. 순영 또한 집 밖으로 나가버린다. 남편의 의도를 충분히 알고 있기에 그 정도에서 순영도 냉정하게 뿌리치면서 밖으로 나가버린다. 미주는 그만 사색이 되어버린다. 박효숙 또한 안절부절이다. 이렇게까지 되리라고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한 일이다. 엄마, 어떡해? 기다려봐. 박효숙은 순영을 찾아 나간다. 그러나 순영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지욱이 순영을 데리고 경주 시내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박효숙은 근처에서만 순영을 찾아다닌다. 그러나 아무데도 순영과 지욱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 보소, 정씨.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어디 있는지 아시오? 사장님과 사모님이 차를 타고 나가시는 것 같던데요. 정씨는 슬쩍 귀뜸을 해준다. 차를 타고 나가. 그제야 박효숙은 차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어디로 갔는지 아시오? 그거야 지들이 어떻게 압니까? 사장님이 어디 출타를 하시는 것을 물어볼 수 있는 처지도 아니죠. 박효숙은 아들이 며느리를 빼돌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순영에 대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맹꽁이 같은 년. 내 오늘의 이 수모를 반드시 되돌려주고 말겠다. 박효숙은 방 안으로 들어가 당신의 비상금을 몽땅 털어 미주에게 준다. 가지고 있는 것이 요것뿐이다. 그러니 이번에는 빈손이다 생각하고 올라가거라. 미주는 아예 울상이 된다. 엄마, 계란이나 좋은 것으로 10판 줘. 그래. 그까짓 것이야 얼마든지 내가 가져가고 싶은 대로 가져가렴. 두 모녀는 작업장으로 간다. 그러나 이미 작업장 안에도 계란이 별로 없다. 글 일향 이봉우.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